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육 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양방 소통 라이브 뉴스 프리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가 굉장히 많아서 꽉 차게 준비했죠?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몇 분 댓글 좀 읽고 바로 저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김없이 들어오시는 신수기님 안녕하십니까. 예, 로드맨님 오피셜 계정하고 둘이 이제 얘기까지 지금 하는 경지에 이르르셨어요. 크라이시스님이 김민호 아나운서 머리 깎았네요. 오, 맞습니다. 그러셨습니다. 네, 완전히. 여름을 맞아서 제가 시원하게 한번 밀어봤습니다. 네, 이사나님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뉴스프리데스크 출석합니다. 올려주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왕기호민님 새 차 뽑으신 로드맨님 나오신다고. 로드맨님이 새 차를 뽑으셨어요? 바로 오피셜에 로니발 나왔습니다. 하셨네요. 네. 야, 진짜. KJ님이 머리 깔끔하다고. 감사합니다. 정대만은 누구? 아, 그 슬램덩크에 나오는 되게 잘생긴 캐릭터예요. 알아요. 예. 네, 지금 방금 고맙습니다. 깨달았어요. 네. 자, 많은 분들 지금 200분 이제 가까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계속 들어와 주시고요. 첫 코너부터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네. 반가우신 손님이 또 오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로드맨의 감사합니다. 영경 기자입니다. 네. 진짜 머리가 네. 벌초를 하니까 깨끗합니다. 그 첫방 때도 사실 저희 머리 얘기로 시작했었잖아요. 맞아. 예. 스프레이 많이 뿌렸다고. 그 뒤로 분장실에서 스프레이를 포기했어요. 저도 좀 벌초해야 될 것 같은데 살짝 긴장도 되고. 예. 네. 지금 나오신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 지금 어때요? 좀 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약간 감개무량하다. 왜냐면 제가 사실은 처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첫 손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핏덩어리였는데 역시 표현력이 남다르죠. 근데 지금 이제 막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쵸. 걸음만 할 때 그 뿌듯함 약간 그런 게 느껴지고 지금 벌써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254분이나. 네. 아직 갈 길은 멀다. 저희 뭐 이제 뛰어야 된다. 예, 예. 그 얘기하고 싶고. 뛰려면 뛰기 예. 위해서 이제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기 그 사이에 위해서 또 10분 나온 더. 거죠. 어머. 네. 네. 좀 더 걷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첫 방에서 저희한테 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그때 뭐 7행시까지 하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하셨어요. 예, 저 나름 노력했는데. 예. 그것도 준비해 오셨나요 혹시? 아니, 오늘은 준비했어요. 오늘은 멋진 기사로 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길이에서 어떤 소식을 가져오셨는지 발로 뛰어서. 그렇죠. 사실 이제 수해 때문에 사실은 이제 힘드신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어쨌든 비가 그치면서 이제 휴가를 미뤄뒀던 분들이 이제 많이 가시는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네. 특히 또 이제 8월이니까. 해외를 못 가다 보니까 제주로 좀 몰리고 있어요. 실제로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의 상황 좀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네. 제주에 가면 혹시 이렇게 블룩 튀어나온 오름 네. 본 적 있으시죠? 네네. 이 오름이 혹시 뭘로 구성됐는지 아십니까? 뭐 돌이나 흙이 아닐까요? 제주의 현화? 오름. 자, 오름이 제주는 사실 화산 활동으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산석이 먼저 쌓이고 그 위에 화산재가 쌓이고 그 위에 또 일부 흙이 되면서 이제 식물이 자라서 마치 경주의 왕릉처럼 이렇게 소복하게 돼 있잖아요. 네. 이 오름들이 그런데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제목처럼 오늘 저 노재필 기자가 제목 좀 세게 뽑으셨는데 오름이 훼손되는 현장을 네. 좀 다녀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부터 보시고 말을 더 나눠볼까요? 이곳은 제주시 동쪽의 용눈이 오름입니다. 오늘 평일 낮 시간이고요. 또 날씨도 궂은 편인데 이렇게 주차장에 차들이 벌써 꽉 차 있습니다.
뜯어 먹은 것처럼 돼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건지는 혹시 이유를 알 수 있나요? 좀 저를 인터뷰하시는 겁니까? 원래 탐방로가 여기인데 사람들이 옆으로 조금씩 다니다 보니까 구석이라고 하는데 바스라지면은 네. 이게 가루가 돼서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그 오름이 조금씩 사라지겠네요. 예, 이렇게 한번 완전히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복구가 안 됩니다. 여기도 계속 깎이게 되면 이런 게 드러나요. 피부가 벗겨져 가지고 속살이 완전히 드러난 거죠. 와, 심하네요. 매달 오면은 똑같은 곳에서 사진을 계속 찍어두는데 예. 여기가 이제 5달 만에 이런 게 드러났어요. 아, 이게 5년 동안 그런 게 아니에요? 네, 5달 만에. 아, 영상을 보니까 상황이 더 심각하네요. 네. 사실 오름이라는 거는 뭐 풀이나 나무가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죠. 그게 없다는 건 그게 다 지금 죽은 상태인 건가요? 네, 여기가 이제 용눈이 오름이에요. 예. 사실은 이곳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좀 입소문을 타고 지금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보신 것처럼 탐방로가 훼손이 됐는데요. 정상부가 특히 심했죠. 네. 위가 이렇게 막 깎여 있습니다. 네. 사실은 탐방로는 이렇게 무슨 집 같은 걸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잖아요, 어디든. 네. 근데 인원이 너무 많으면 이게 다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넘쳐가지고 이거 행군 대형도 아니고 이렇게 쫙 벌어져가지고 막 밟고 또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탐방로 좀 나가잖아요. 이게 나가 원래 정해진 안에 프레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 나오는 예. 거예요. 그 사진 찍고 다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긴 발자국이 다 남는 건데 그런데 다 훼손을 당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준비하셨네요. 아니요, 준비 안 했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어요. 준비 안 했고.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산이면 아니 뭐 잔디를 우리 길이 사실은 다 사람이 만드는 게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잔디 좀 다시 깔아서 복구 좀 하고 이러면 깔면 되죠. 되는데. 근데 일반적인 산은 밑에 기반암이라고 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다 보면 흙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막혀요. 네. 이거 내가 아무리 밟는다고 돌이 갑자기 녹아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오름은 좀 달라요? 기반암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오름은 이제 화산송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워낙 그 작은 그 구멍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하수도 걸러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 제가 이게 만져보면 부서집니다.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죠? 네. 이게 어떻게 부서지냐면 분필 부수는 느낌이랑 비슷해요. 분필보다 약간 단단한 느낌. 네. 그걸 부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분필. 예. 가루가 휙 날리잖아요. 근데 제주에 또 특산물이 뭐예요? 제주 귤, 무슨 도? 삼다도. 삼다도. 바람이잖아, 바람.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필이 바람에. 난리죠. 그 오름이 결국에는 다 가루가 되어서 마치 그 신데렐라가 자정에 호박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가루처럼 사라지듯이 오름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다. 아유, 좀 괜찮았어요 이번 거? 저 괜찮긴 했는데 너무 약간 좀- 너무 오버했나? 좀 오바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 왜냐면 오름이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 그렇죠. 규모가. 근데 그렇죠. 그게 이렇게 호박마차처럼 그냥- 사라진다는 게 이게 사실은 아까 정상부에 보면 철골이 막 이렇게 휘어진 거 보셨죠? 네네. 저는 그게 한 몇 년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단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주먹이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러면 정말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큰 오름이 예전에 예. 그런 식으로 훼손이 그렇죠. 계속 되다 보면. 근데 여기가 관광객이 몰린 게 한 최근 1년에 집중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몰린다 그러면 계속 깎이는 거죠. 그럼 사실 우리 후손들이 볼 오름은 우리가 아는 오름과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탐방로에 정해진 길로만 다니는 것 그거 사실 되게 단순한 거지만 그것만 해줘도 좋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뭐 환경 훼손이다 이런 얘기하면 뭐 쓰레기를 던지거나 뭐 아니면 돌을 뭐 깎거나 거기다 표시를 하거나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생각하지. 탐방로 조금 벗어나서 사진 찍었다고 내가 환경을 훼손했다 이런 생각은 사실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한두 명이 오는 것 가지고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오니까 문제여서 네. 그래서 좀 휴식연제도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그래서 나오고는 있어요. 좀 입산을 제한하고 예. 좀 가는 거를. 근데 이제 말 나온 김에 이 쓰레기도 문제긴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뭐 쓰레기 버리는 것도 문제라고 하셨는데 좀 문제고요. 그 제주도에는 매립장이 있어요. 제주도 네. 쓰레기를 어디 밖으로 뭐 비행기 실어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섬나라 안에서 섬이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매립장이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립장을 새로 구하고 있는 중인데 쓰레기는 일단 옮기긴 옮겼는데 네. 이 폐 목재들은 그대로 쌓아뒀거든요. 저희 폐 목재 좀 자료화면 준비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번 그거 보여주시죠. 잠깐 좀 보고 갈까요? 네, 지금 저 사진입니다. 그게 산이네요. 예, 지금 저 뒤에 보면 저게 오름 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지금 오름이랑 별 차이가 없죠. 그러네요. 완전히 산처럼 쌓여. 저게 다 폐 목재들이에요. 근데 저거를 결국에는 태우는 수밖에 없대요. 근데 태우는데 자그마치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저걸 태우는데요? 예. 근데 이제 새로운 게 안 들어올 때 얘기죠, 그것도. 그렇죠. 새로운 게 쌓이면. 또 들어오면 이제 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리고 거겠죠. 태우는 것 자체가 또 환경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그쵸, 주지 연기도 많이 않잖아요. 나고. 그리고 저런 매립지 같은데 이제 사실 걱정되는 건 또 침출수거든요. 근데 제주는 지하수를 먹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또 그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네. 지하수를 확실히 그 제주도에서 많이 드시는데 그럼 그 지하수가 오염된 것이 바다로 이렇게 또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로드맨에서는 지난해에 이제 사실은 해양 오염 문제를 이미 다룬 적이 있어요. 맞아요. 로드맨 17화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이때 이 깨알. 깨알 깨알 홍보 홍보. 뒷광고십니까? 뒷광고 아니에요. 증거는 없는데. 이러시네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오폐수가 그대로 흘러와서 이제 네. 해녀분들이 하소연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뒤로 사정이 나아졌는지 1년 만에 다시 가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어촌계 마을을 갔더니 여전히 그대로다. 이제 한숨 쉬면서 말씀하셨고요. 1시간 동안 물질 해녀분들이 고사하고 물질해도. 수시간을 해도 수확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저희 작년에 갔을 때도 막 시위하시고 이랬거든요. 바다 살려내라 그랬는데 그게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야기는 또 로드맨 최근에 한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네.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에 업로드가 돼 있습니다. 인스타 계정을 새로 만드셨다면서요? 네, 이번에 저희가 하나 새로 저도 홍보를 너무 오래 하는 거니까 검색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홍보가 예상치 못하게 요건 준비했어요, 제가. 들어오네요. 네, 요건 준비했어요. 예. 다른 건 준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제주 바다가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바다가 한번 오염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정말 그렇죠. 좀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네. 또 그 부분도 취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를 청소하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항선이라고 하는데 아, 청항성. 예, 청소하는 청항성. 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징하면서 쓰레기를 끌어올리거든요. 네네. 근데 그 배를 제가 같이 타봤는데 이제 요즘은 좀 깨끗한 처리라고 해요. 근데 그래도 좀 간간히 쓰레기가 떠 있었고 특히 이제 집중호우가 집중됐을 때는 거의 한 하루에 20톤 정도 바다 쓰레기가 나온다. 근데 이 배가 사실은 제주도 전역을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제주 항 인근만 다니는데도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관광지가 더 많은 해수욕장 인근은 생활 쓰레기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데 아까 이제 탐방로 지키는 거 중요하고 또 쓰레기 하나도 좀 잘 버려야 또 제주가 좋은 만큼 우리가 아껴야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바다인데 뭐 좀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좀 그렇죠. 제한을 가한다거나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좀 그런 게 필요할 노력이 맞아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주도는 사실은 제주도 공항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사실 괌이란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줄 엄청 길고 막 5분마다 한 대씩 뜨고 이래요. 그래서 제2공항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제주도 신제주 가보면 호텔을 엄청 신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곳도 부족하다는 건데 결국은 이런 변화들이 다 뭐냐면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받을지를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더 받음으로 인해서 아까 오름이 5개월 만에 부서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한 고민도 좀 병행해야 되지 않나. 지켜야 또 오고 즐길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지키려는 노력이 또 필요한 건데 사실은. 그렇죠. 저희가 이제 로드맨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코로나19 때문에 붐비고 있다, 역설적으로. 해외를 못 가니까. 그렇죠. 국내로 다 몰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상권이 살아난 거는 물론 좋은 일입니다. 지역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인 일이지만 네. 이거를 정말 우리 황금알을 낳는 고위를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보존 대책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환경 보호 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인스타그램 와서 동영상도 풀로 보시고 깨알같이 놓치지 않고 홍보를. 얼마 안 남아서 지금 나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으신 건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댓글이요 좀 읽고 갈게요. 네, 네. 한두 개만. 네. 그래도 공감해 주신 분들이 많고요. 네. 신영아님이 예전의 제주가 아니네요라고 하셨고요. 아, 그래도 여전히 제주 아름답게 아름다워요. 네. 또 너무 그렇게 제주를 또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데 그때 그걸- 오름만 보고 다시 바로 올라오셨어요? 아니 사실은 아니면 뭐- 오름 말고도 여러 군데 갔는데 네. 그 역시 저희 인스타그램에 오셔서 보시면 예.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네. 하여튼 뭐 많이 공감해 주시네요. 네. 예. 신수기님이 계속 지금 아, 팬이라고.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런 거에 약하거든요. 네.
예. 신수기님은 제주도보다 염기현 기자한테 훨씬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인스타에서도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예. 응원해 주시면 아, 인스타 괜찮았어요? 금지합니다. 오늘 금지요? 아, 죄송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빨리 감사합니다. 보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게요. 네. 네, 뉴스 프리데스크 네.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새 코너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요. 네. 이선영 아나운서의 손경제. 일단 인사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근데 손경제가 뭐 하는 코너죠? 사실 그 MBC 손에 대표 잡히는 경제 프로그램 손에 잡히는 경제 라디오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좀 견제해 보려고 따라잡겠다 이런 마음으로 손에 땀나는 경제. 손에 땀나게 찾는. 네, 한 주 동안 핸드폰 들고 지금 여기 축축해요. 더러워. 침수 방지. 네. 근데 이선영 아나운서가 특별히 경제 코너를 준비한 이유가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사실 아나운서가 되기 전에 회계사 공부를 했었는데 1차 합격했어요.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읽고 알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손에 땀나게 찾은 첫 번째 아이템 뭡니까? 저는 사실 이 아이템 보고 너무 부럽고 좀 현타가 오긴 했어요. 한 바이오 회사의 이야기인데요. 이 네. 바이오 회사가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우리 직원들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우리 회사 키워줘서 고마워하면서 너네도 좀 가자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나눠준 거예요. 우리 사주를. 네네. 그걸 이제 우리 사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직원이 207명 정도인데 한 사람당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한 1, 2억 되나요? 아니 몇 개 정도 줬을 것 같아요. 만약에 김민호 아나운서 사장이면 주식 줄 때 글쎄요. 모르겠어요. 많이 줬어요? 엄청 많이 줬어요. 얼마 줬어요? 11,820주씩 줬대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주식을 상장할 때 공모가가 49,000원 정도였거든요. 49,000원을 계산해도 1인당 5억 7천만 원. 그렇게 많이 줬어요? 완전 대박이잖아요. 네. 근데 어제 기준, 이제 지금은 상장됐으니까 어제 기준 이 주식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9만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5억, 네 배가 올랐네. 네, 5억 7천도 너무 컸는데 야. 16억이 된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저 지금 소름 돋은 거 보이죠? 진짜 소름 돋았어. 얘기하면서 소름이 돋아요. 정말 대박이 난 거예요. 네. 말 그대로. 그러면 정말 이 주식을 팔아서 16억을 당장 가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죠. 사람이니까. 네네. 근데 우리 사주는 내가 팔고 싶다고 언제든 팔 수가 없대요. 법으로. 1년 동안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주식을 팔려면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회사를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알아보고 오셨군요. 네. 퇴사만이 방법인 거예요. 자막에 나와 있어요. 네, 지금까지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가 이제 SK 바이오팜이라는 회사의 이야기였는데 여기 직원들이 이 주식을 실현해서 16억을 가지려고 지금 퇴사를 엄청 하고 있다. 네, 이런 뉴스가 상당수가 이제 퇴사에 대한 그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러면 혹시 김민호 아나운서, 성지영 기자는 이런 상황이면 퇴사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안 하죠. 저는 돈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저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고 네. 뼈를 묻을 생각으로 들어왔죠. 차 바꾸고 싶다고 어제 막. 차는 바꾸고 싶지만. 차는 바꾸고 싶죠. 성지영 기자는 어떠세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사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열심히 읽어서 상장을 했으니 이 상장에 또 상장되자마자 이렇게 대박을 터뜨렸고 지금 사실 분위기가 바이오한테 되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1년 후를 기약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사람이라면 다 고민이 되겠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되게 정말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저희도 사장님이 그런 거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여기가 뭐 일부라던데 대부분은 아니고요. 대부분 아니고 지금 뭐 회사 쪽에서는 개인정보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긴 해서 소문만 무성한데 일부 기사에는 뭐 좀 많이 좀 했다 이런 얘기도 좀 돌고 있고 퇴사 분위기가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일부분의 얘기긴 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요즘 그 배달 앱에서 많이 시켜 드실 텐데 배달료가 오르고 있다고요? 그 김민호 아나운서 자취하시잖아요. 네네. 배달 얼마나 시켜 드세요? 저 일주일에 그래도 한두 번은 먹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배달 시킬 때마다 배달 팁이라는 걸 또 따로 내잖아요. 그쵸. 한 번에 얼마 정도 내세요? 한 2, 3천 원 내는 것 같은데. 그게 오른대요. 오를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오른다고? 네, 이것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타격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 배달 팁이라고 하는 이 돈이 오르는 이유가 있는 게 그게 다름이 아니라 쿠팡
쿠팡이 이 배달계에 뛰어들어서 올랐다. 후발주자로 새로 시작을 했죠. 네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이제 얘기를 해보려면 배달계의 생태계 좀 이해를 해야 돼서 제가 이게 또 손에 땀나게 직접 그래픽을 만들어왔어요. 많은 걸 아니, 오늘 나오시는 분들 준비 많이 하시네요.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이제 배달을 시켜 먹을 때 만약에 짜장면 집에서 요기요를 통해서 짜장면을 이제 시켜 먹는다 했을 때 이제 라이더분이 오시잖아요. 그때 네. 저희가 만나는 라이더분들은 이 배달앱에 소속된 라이더분들이 아니라 배달 전문 대행 업체의 라이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네. 사실 요기요 라이더, 뭐 아니면은 배민 라이더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음식점과 직접 이제 배달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 업체가 계약을 해서 거기 있는 라이더 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에서도 라이더를 고용하긴 하는데 그건 언제냐면 이제 우리 동네 맛집 막 줄 서서 먹는 맛집인데 저희 라이더들이 대신 갖다 드려요. 그런 특정한 서비스에만 라이더가 고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배달 앱을 이용해서 배달을 시켜 먹을 때는 배달 대행 업체의 라이더 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네. 배달 앱은 라이더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와 음식점을 이어주는 역할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 룰을 쿠팡이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쿠팡에서 만약에 음식을 시켜 먹는다. 네. 그러면 반드시 쿠팡 이츠의 라이더가 음식을 갖다 줘야 되는 룰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쿠팡 이츠의 라이더가 되는 것도 어렵냐? 그건 아니에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기존의 배달 대행 업체 그 라이더 분들이나 배달의 민족 라이더 분들이 쿠팡 이츠 라이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겸업을 할 수 있다. 네, 겸업을 할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근데 후발주자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더를 모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돈 더 많이 줄게 해서 네. 배달료를 인상해서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더, 만약에 김민호 아나운서가 라이더다. 네네. 그러면은 배달이 지금 딱 들어왔어요. 치킨, 양념치킨 2개. 근데 2건이 들어왔는데 네. 하나는 쿠팡 이츠에서 들어오고 하나는 배달의 민족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고민한다. 제가 아까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이더 분들이 전 쿠팡이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 안에 이제 많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당연히 쿠팡 이츠에서 들어온 주문 먼저 갖다 줄 거 아니에요. 네. 이렇다 보니 이제 다른 이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 대행 업체들과 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데도 라이더를 막 모집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줄게. 아니야, 우리가 돈 더 많이 줄게 하면서 이제 배달료 경쟁이 시작이 된 거죠. 네. 한쪽에서 올리니까. 네네. 실제로 이제 요기요는 이 배달비 기본 요금을 8,000원까지 최근에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2018년 이후에 처음 인상한 거래요. 이 네. 쿠팡 이츠를 견제한 거죠. 그래서 이게 쿠팡 이츠가 후발주자고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많은 시장 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기존의 1, 2위들이 엄청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 배달료가 사실 배달료라는 게 처음에는 우리가 음식 주문하면 배달료를 따로 지불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배달료를 내는 문화가 새로 생긴 것도 지난 몇 년 동안에 새로 생긴 문화 같은데 이렇게 배달료를 올리면 결국은 이 부담이 누구한테 올까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근데 이제 쿠팡 이츠 말로는 우리가 배달료를 올려서 이렇게 배달료가 이렇게 점차 올라가곤 있지만 우리는 지금은 그 인상된 배달료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짜장면 시켜 먹을 땐 배달료 안 냈지만 지금은 내야 하잖아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처음에는 소상공인들한테 전가가 되고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될 것이다. 이런 언제까지나 우려해서 그쪽에서 가격 부담을 할 수 없으니까 네.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네. 하네요. 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추납제도에 대해서? 추노는 들어봤는데 추납은 뭐죠? 이게 추가 납부라는 말의 줄임말. 추가 납부. 네, 추가 납부. 추납인데요. 국민연금 추가 납부. 네. 이게 사실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김민호 네, 아나운서가 저한테 많은 걸 물어보시네요. 예. 편해가지고 예, 얘기잖아요. 예. 김민호 아나운서 지금 월급에서 국민연금 착실히 빠지고 있잖아요. 그쵸. 매달. 예. 근데 내년에 갑자기 아기가 나온 거야. 갑자기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휴직하거나 퇴사해야 돼. 아내가 좋아해. 아내가 너무 능력이 있어서 아내가 나는 일 그만 못 두니까 너가 좀 봐 이렇게 해서 휴직하거나 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민연금 어떻게 납부해요? 그 좀 정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그런 경험 없나요? 이렇게 잠깐 못 냈다가 제가 그 회사를 여러 번 옮겼어가지고 그 잠깐 이제 회사에 몸담지 않았을 때 이제 무직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새로 직장 얻으면 그때 한 번에 내라고 뭐 통지서 예. 같은 거 혹시 아. 받은 기억 나세요? 뭐저 물어볼게요. 네. 아무튼 이제 추납제도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좀 못 내게 됐을 네. 때 나중에 그동안 밀렸던 거 한 번에 내게 되면 이제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지속해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네. 일시 납을 하면 네, 그렇죠. 한꺼번에 그동안 내면 못 냈던 걸 한꺼번에 내주면 연금을 그래도 계속해서 혜택 받을 수 있게 유지를 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뭐 말했던 것처럼 육아나 아니면 학업이나 아니면 원치 않았던 실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못 내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예요. 네. 근데 이거를 제목에 강남 엄마들의 재테크라고 네, 했는데 그러니까 재테크 수단으로- 재테크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 있나요? 아, 국민연금이 사실 우리가 뭐 통장에 예금으로 넣으면은 1,000만 원을 넣어도 3만 원 정도 이자를 받기도 어렵잖아요. 네. 근데 국민연금은 이 국민연금 넣었을 때 돌려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160%에서 230%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넣으면 160만 원을 받는 엄청난 상품인 거예요. 이 그러네요. 국민연금이란 제도가. 근데 이거는 이제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를 위해서 나라가 세금을 써서 배려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만큼 많이 불려줄게. 근데 이 추납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재테크 수단으로. 네. 이 수익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서. 네. 그래서 어떻게 악용을 하는 건지, 도대체 추납을 어떻게 했는지 또 제가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분은 딱 7개월을 내셨어요. 그래서 100만 원 미만으로 내셨어요. 월 10여만 원 정도. 실제 사례인가요? 네, 이게? 실제 사례예요. 아, 근데 23.5년, 그러니까 거의 한 24년 동안 국민연금을 인생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7개월 내고 23.5년 동안 네. 미납을 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60세가 이제 되기 직전에 곧 이제 60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 안 냈던 23.5년치를 한 번에 낸 거예요. 4,329만 원. 네네. 근데 여기는 전혀 어떠한 이자도 안 붙고 그냥 그 23.5년 동안 내야 했을 다달이 금액. 그래서 저희들이 4,329만 원이어서 그걸 냈더니 죽을 때까지 이제 우리가 평균 수명이 한 8, 90세 되잖아요. 네. 한 20년, 30년 동안 월 78만 1,600원을 하게 된 거예요. 재테크란 얘기가 나올만 하네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월 78만 원이라고 하니까 아, 뭐 그 정도야 싶지만 계산을 제가 해봤거든요. 네. 이게 6년만 버티면 이 4,329만 본전을 뽑습니다. 일시납할 만한 이유가 네. 되네요. 네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앞으로 저 6년이 흐르고 나서도 뭐 15년, 20년 계속 연금을 탈 수 있는 거니까 정말로 큰 이득인 거죠. 네. 근데 사실 국민연금 뭐 재원이 없다 이런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또 젊은 세대들은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어쨌든 한정된 자원으로 꼭 이제 필요한 분들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좀 악용되고 있는 근데 이 현실입니다. 추납 기간 뭐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네, 그게 우리나라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뭐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EU 유럽 연합에서도 굉장히 많이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한 17개국 정도, 오스트리아는 6년, 뭐 독일은 5년, 그리고 이렇게 기간 제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육아를 할 때, 경력 단절일 때, 경력 단절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쵸. 내가 못 내는 이유가 있으면 그걸 인정해 주는 네네. 거죠. 5, 6년만 기다려주고 또 사유도 충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합리적이긴 네. 하네요. 이렇게 악용 사례를 줄이려면.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근데 이 기한의 제한도 없고 사유도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요?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만약에 못 냈던 기간이 있다면 그게 특별히 내가 이것 때문에 못 냈어요라는 뭔가 사유를 제출하지 그쵸. 않아도 추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이유가 있어야만 이제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쵸. 우리나라도 최근에 김상희 의원이 추납 기간에 대해서 딱 10년까지만 기다려주겠다 이런 법안을 발의는 일단 해서 지금 사례처럼 악용하기는 이제부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런 법적으로 좀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악용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짜 손에 땀 야, 나는 게 고생했습니다. 진짜 많이 찾아오시나 고생했습니다. 네, 아니 손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땀이 지금 많이 나요. 가서 얼른 샤워하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 타임입니다. 3분 갖고 오셨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3분. 아슬아슬하게. 오늘 뭐 입담 좋으신 분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제 시간이 뭐 거의 없어요. 드디어 그 실시간 채팅창에 등장했습니다.
누가요? 가채필이라고. 가채필. 네. 폴리그님께서 가채필 외쳐 가채필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크라이시스님은 살짝 배신감 느낍니다. 가채필 기자 오늘 양보하고 선영 아나운서한테 계속 앉아 계시라고 선영 아나운서. KJJ님이 눈 기자 짱 나왔어요. 이끼헛김님이 3분 카레. 노카레 기자님. 3분 카레 3분 동안 카레 퀴스트 카레 제가 예. 확실하게 요리해 드릴게요. 킹 제필 나왔네요. 킹 제필. 네. 네. 자 오늘 첫 번째 산책은 뭐냐면 네. 무영민 실장에 대한 사표는 반려됐다. 유임설이냐 뭐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설랑설레 했었는데 결국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그 얘기를 했대요. 네. 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인사는 이제 끝난 것으로 봐야 된다. 일단락된 것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 한동안은 계속 가겠네요. 갈 것 같아요. 네. 갈 것 같고 그 지난번에 이제 사의 표명한 분 중에 정무, 국민소통, 민정, 시민사회 수석은 이제 교체가 됐고 네. 그러니까 김외숙 인사수석은 이제 반려가 된 거예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노영민 실장하고 두 분은 계속 위임하는 거고. 네. 뭐 시간이 없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사실 이제 기사 보시면 그 핵심 관계자, 고위 관계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약간 팁인데 예를 들어서 통일부 관계자라고 하면은 보통 한 과장급 정도? 그 정도에서 한 관계자는. 얘기고요. 관계자. 고위. 그다음에 고위 관계자는 뭐 한 국장에서 한 차관 정도까지가 이제 고위 관계자고요. 고위라고 부를 수. 사실 근데 최고위 관계자 말은 잘 안 써요. 네. 왜냐면 통일부 장관이니까. 사실 최고위 관계자는 그렇죠. 말은 안 해도 누군지 특정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기자들이 취재원을 이제 노출시킬 수 없을 때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네. 제가 사실은 제일 이해 안 가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신문이나 가끔 이제 특정 방송사 쓰는 건데 워싱턴 조야라는 말이 있어요. 조야. 네, 근데 사실 요새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가끔 나와요. 근데 조야는 뭐냐면 내각을 뜻하는 조하고 야는 들야자잖아요. 예. 그럼 워싱턴의 그 백악관하고 백악관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건 사실은 뭐냐면 그냥 지나가다 들어도 노시는 조야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크게 신빙성이 없는. 그렇죠. 기사 보실 때 그런 표현들이 어떤 맥락인지 잘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의료계 집단 휴진 드디어 내일인데 네. 뭐 오늘 2시까지 한 24.7% 정도의 전국의 병 입원이 이제 내일 휴진하겠다고 밝혔대요. 근데 요즘 휴가철이라서 휴가 때문에 휴진하는 분들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과연 그 의료법, 그러니까 뭐죠, 그 파업에 관련된 그 휴진이냐. 휴진인지 아니면 휴가인지 헷갈려서 이제 정부도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아마 이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근데 오늘 그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네. 그게 휴진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법적인 조치 취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 의협 누구죠? 그 최대집? 최대집 예.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만약에 불이익을 받게 되면 청와대 앞에 13만 의사들의 면허증을 모아서 불사르겠다라고 했대요. 근데 불이익을 불로 근데 대응하겠다. 면허증 불사르고 다시 재발급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죠. 시간이 없어서 두 개만 전해드릴 텐데 네. 오늘 자막만 한번 넘겨주세요. 그 기상청이 오늘 기후 변화에 대해서 네. 반박하는 기사도 있고 네. 그다음에 수도권 감염이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서 네. 5월보다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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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오늘 뉴스 따뜻한 뉴스 많아요. 그리고 꼭 네. 보셔야 돼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본방에서 남은 소식 확인하시죠. 나날이 발전하는 프리데스크 내일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이고. 바쁘다.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아니, 좋았어요.